언더스탠드, 펜더스탠드. 네, 오늘은 동기 발전기 안정도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관련된 문제가 동기 발전기 안정도 높이려면 동기 임피던스를 작게 하고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를 작게 하고 단락비를 크게 하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솔직히 외우기도 어렵고 이해가 안 돼서 보통 포기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이야기를 좀 듣고 나시면 이거 외울 필요 없는데 괜히 고생했네 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먼저 이 동기 발전기 안정도를 우리가 잘 파악을 해보려면 일단 등가회로를 좀 알아볼게요. 동기 발전기는 계자하고 전기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는 유기기 전력, 전기자 부분이고, 그리고 이 전기자 안에 있는 저항값, 요것의 합 RA 값이고, 동기 리액턴스 값 XS라고 합니다.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우리는 동기 임피던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 전격 전류 IN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출력된 전압을 V라고 했고, 출력단에 붙어있는 이 저항 ZL이라고 해서 부하를 표시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라는 건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입력 전압에 대해서 내부 전압 강화가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입력에 100V 들어왔는데 내부에서 한 10V 까먹었어요. 그러면 얘의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는 뭐예요? 10%인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럼 그런 컨셉으로 한번 식을 유추해 볼게요. 자,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는 입력되는 전압, 요게 입력된 전압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때 내부 전압 강화, 요거의 전압 강화, 요게 바로 ZS 곱하기 IN, 이렇게 해서 우리는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를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단락비라고요. 단락비가 이제 KS라고 쓰는데 얘는 단어처럼 정상 상태 전류분의 단락 시에 흐르는 전류의 값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 단락비라는 건 정상 상태보다 단락 전류가 얼마나 더 큰 거니? 라는 것에 대한 답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락비라는 것이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와 서로 곱하면 1이 된다. 그리고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가 80%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되면 100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안정도에 대한 이제 대책을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 안정도가 뭔지를 생각해 볼게요. 쉽게 말하면 안정도라는 건요, 갑작스럽게 부하가 변해도 출력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력 전압이 변하지 않고 일정한 거 안정도가 높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정도 핵심을 알게 되면 이걸 다 해결할 수 있는데요. 자, 볼게요. 첫 번째 핵심은요, 동기 발전기 내부 전압 강화를 줄이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런지 볼게요. 우리 출력 전압을 우리 V를 표현했죠. 출력 전압은 바로 얘예요. 그렇죠? 그리고 입력 전압은 얘예요. 그럼 우리 입력 전압에서 내부 여기서 발생하는 전압 강화를 빼야 출력 전압이 나오죠. 그렇다면 우리 부하에 따라 부하가 요거 변하면은 전류값 변하겠죠. 그러면은 이 전류값에다가 내부 동기 임피던스를 곱하면은 내부 전압 강화가 계산될 거고, 이 내부 전압 강화는 바로 출력되는 전압이 변동되는 것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입력 전압은 바뀌지 않아요. 일정하다고 봐요. 결국 전압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건 내부 전압 강화다. 그리고 내부 전압 강화를 줄이기 위해선 결국 어떻게 하면 된다? 동기 임피던스 줄이면 되겠네. 그러면은 전류가 아무리 막 변해도 얘가 작으면 내부 전압 강화 자체가 크게 변동이 없겠죠. 자, 그래서 동기 임피던스를 작게 만들어야 한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것과 관련된 것들 몇 개 찾아볼게요. 이게 이제 세부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자, 동기 임피던스가 작아야 된다. 요것에 대한 연관된 대책들이 있는데, 아까 우리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 구한 식 있었죠. 요거예요.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를 구한 식에서 동기 임피던스가 작아지면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얘도 작아져야 되겠죠. 얘도 작아지니까. 그럼 얘도 작아지는 게 안정도 대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가 작아지니 아까 이것과 역수관계에 있는 단락비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커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단락비가 커지는 게 동기 발전기 안정도 향상에 좋은 역할을 한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기계가 커져야 된다 그래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동기 임피던스는요, 크게 전기자 저항하고요, 그다음에 동기 리액턴스 값의 합치예요. 그런데 이 두 개의 값을 비교해 보면 얘가 훨씬 커요. 그래서 얘를 일단 무시하고 얘만 보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동기 리액턴스 값은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 XA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XL 있죠? 얘는 누설 리액턴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두 개의 값을 비교해 보면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가 훨씬 크다. 그럼 결국에 동기 임피던스가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에 의해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데 얘가 작아야 된다는 건 결국 얘가 줄어들어야 된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죠. 그러면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라는 건 결국 뭐냐? 전기자하고 계자하고 서로 자속을 주고받아서 뭔가 일어나는 나쁜 것. 그러면 서로 반작용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서로 간격을 떨어뜨리면 되겠죠. 자, 그래서 서로 전기자와 계자를 서로 떨어뜨려야 된다. 그럼 이격거리가 넓어져야 되니 기계는 어떻게 돼야 돼요? 당연히 커야지 이격거리가 나오겠죠. 그래서 크기가 커져야 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핵심적인 그 방법, 안정도 향상 대책은요, 부하의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것에 대한 예시로요, 여기 소금 여자 방식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이거 뭐냐면은 부하의 급격한 변화가 생겼을 때 이때 이거를 대처하기 위해서 여자 전류를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솔직히 이런 설명으로는 이 소금 여자 방식이 잘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컨셉으로 어떻게 하냐? 부하의 변화에 빠르게 대처한다. 그런데 요거 소금 여자 방식, 왠지 속응, 빠른 대처 방식이라고 우리 단어 자체에서 유추할 수가 있죠. 그럼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것도 빠른 대처 방식이구나라고 우리가 답으로 이제 추정할 수 있고요. 두 번째, 플라이 휠을 크게 한다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부하가 갑작스럽게 변화를 하면 발전기도 그거에 맞춰서 속도가 갑작스럽게 변해요. 그럼 갑작스럽게 변하면 당연히 출력되는 전압도 더 갑작스럽게 변하겠죠. 그러니까 발전기의 회전하는 속도가 부하의 변동에 의해서 너무 민감하게 영향받지 않도록 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플라이 휠을 키운다. 플라이 휠이 뭐냐면은 축에 붙어 있는 큰 원판인데요. 우리 손으로 큰 원판 이런 상태에서 손으로 원판을 돌리면 뱅그르르 하면서 오래 돌죠. 즉 원판에 에너지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오래 돌 수 있습니다. 급격하게 속도가 변화하지 않아요. 그래서 발전기도 마찬가지로 발전기 축에 이런 플라이 휠을 달아놓고 부하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의해서 발전기도 속도가 갑작스럽게 변화하려고 하지만 이 플라이 휠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도움을 줘서 속도 변화를 천천히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래서 플라이 휠을 크게 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 동기 발전기 안정도 대책 크게는 두 가지. 동기 임피던스를 줄인다. 두 번째, 빠르게 대처한다. 그리고 첫 번째, 동기 임피던스를 줄인다는 건 결국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도 줄이고, 반대로 단락비는 높이고, 그리고 기계의 크기를 키운다. 이거 우리 외우지 않고 기억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두 번째, 부하 변화에 빠르게 적응한다. 그래서 소금 여자 방식 쓰고 빠르게 이 변화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플라이 휠을 크게 만든다. 이렇게 5가지 정도 우리가 준비해 봤습니다. 자, 기억하시겠죠? 자, 외우지 마시고 제대로 학습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기운 내십시오.